안녕하세요. 스킬스의 기술적 분석 세 번째 강의 채널의 개념과 활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편에 제가 이미지를 갖고 온 거는 터널이죠, 터널. 네, 채널을 터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하고 채널의 유형, 그리기, 그다음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왜 이제 투자 격언, 트레이딩 격언에서 추세는 친구다,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추세 방향으로 거래해라 라고 하는 이유를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트에 채널을 적용한 모습 살펴볼 거고, 채널을 활용한 거래, 채널을 활용한 거래는 뭐 추세 거래랑 똑같죠. 상승 채널이라 그러면 여기 채널 하단선에 부딪힐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주면 되고, 다만 이제 추세선과 다른 것들은 이제 목표가가 채널 상단선, 채널 중단선, 이렇게 목표가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추세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추세 전환의 시점을 우리가 약간 좀 빠른 타이밍, 그리고 약간 늦은 타이밍, 공격적인 방법, 보수적인 방법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의 이론과 실제 한번 살펴볼게요. 채널이란 가격이 움직이는 통로, 즉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여기도 터널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죠. 채널이 기술적 분석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가격의 길목의 사전적인 의미는 길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길목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상단과 하단, 뭐 이런 길목을 통해서 우리가 진입점과 목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역시 채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널은 상단선, 중심선, 중단선, 하단선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박스권 같은 경우는 이 중단선을 통해서 반응하기도 하지만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을 기준으로, 채널은 여기에다가 이제 기울기가 덧붙여진 개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주추세, 상승 추세니까 주추세를 그대로 복사해서 반대편에 갖다 놓으면 보조 추세. 그래서 주추세의 방향대로 채널 하단에 올 때 매수로 진입해서 채널 상단에 왔을 때 목표가에 도달한 거래. 채널 상단을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거래. 또는 이제 중단선을 1차 목표, 상단선을 최종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개념은 추세와 유사한 거죠. 그리고 이 채널 또한 추세선 또한 지지저항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채널의 유형과 그리기 살펴보겠습니다. 채널은 상승 채널, 하락 채널이 있습니다. 상승 채널은 상승 추세, 상승 추세를 이루어주는 이 저점들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 그 상승 추세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반대편에 갖다 놓으면 고점을 또 일정하게 존중해주는 모습.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지면 채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상승 추세는 채널의 거래 방법은 추세선 거래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단 상승 추세선은 이 하단에 왔을 때 매수로 진입하고, 다만 이제 추세선과 약간 다른 점은 채널 상단선이나 채널 중단선이나 채널 상단선을 바로 목표가로 잡을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채널은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통로니까, 길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점이 있으니까. 자, 채널의 유형, 상승과 하락, 채널 그리기. 먼저 차트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주추세선 그려준 다음에 이 추세선을 복사하여 나란히 움직여서 보조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지지, 저항, 추세, 채널 모두 해당 타임프레임 차트에서만 유효합니다. 저기 이제 4시간 차트에서 채널을 그렸다면 4시간 차트 안에서만 유효하고 1시간 차트에서는 새로 그려줘야 된다. 요거는 이제 앞에 채널 선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세선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특유의 오류라고 볼 수 있죠. 약간 미세하게 틀어집니다.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 여기서 한번 채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 추세선을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채널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게 이제 4시간 차트죠. 1시간 차트에 가보면 이 포인트들이 약간씩 틀어진다는 거죠. 미세하게 보면 이렇게
위기 위기 약간씩 삐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시간에서 이 채널을 그대로 활용하려면 다시 이렇게 정확한 포인트를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위에 정확하게 위 끝 부분에, 그리고 아래쪽 채널도 위에 끝 부분에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네, 아직 보기 좋은 채널은 아니라, 유로달러, 최근 유로달러가 아주 채널을 존중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요 정확하게 위 끝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살짝 못 미치지만 세 번째 채널 위 끝 부분, 이런 식으로 한번 4시간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은 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 채널을 이탈했다가 바로 인해 들어오는 이런 그림들은 무시를 하고 채널선을 보통 그려줍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채널선이 잘 그려진 걸로 보입니다. 이때 1시간 차트로 와보면 여기 이 공간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털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시간 차트에서는 다시 이 선들을 약간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약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HTS 같은 경우는 시간과 가격의 좌표값으로 거래주기 때문에 시간 타임프레임이 다르다고 해서 이 채널 선들이 오차가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트레이딩 뷰에서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을 활용한 거래는 이제 추세선 거래 방법이죠. 단지 이제 보조 채널의 목표값을 설정할 때 유용하다. 그러니까 채널 반대편의 보조 채널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채널로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선에서는 추세 방향으로 매수를 하고 하락 추세선은 추세 방향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까? 즉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채널 관점에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시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격이 위아래 변동하면서 만들어지죠. 그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분석해서 이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거래를 해주는 것인데, 이 채널 기준에서 보면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치면 채널을 벗어나는 순간, 아니면 채널을 이탈하는 순간이죠. 그러면 채널 관점이 깨지는 거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해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 그림에서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채널 상단선에 맞았을 때 여기서 매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는 여기 채널 상단에서 채널 하단까지 노리고 이제 매도 거래로 진입하였지만, 채널 상단선을 깨면서 채널을 이탈했을 때와, 아니면 또 한 가지 경우, 여기서 채널 상단선에서 매도를 들어갔지만 이후에 횡보 추세가 나와서 다시 가격이 채널 상단선에 부딪혔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채널 관점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잘 살펴보면, 자, 이때는 손실로 마감이 되겠죠. 손실로 마감이 될 거고, 하단 채널을 하락 채널을 이탈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하락 채널에서 채널 하단까지 목표가인 채널 하단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중간에 횡보장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채널 상단에 부딪혔을 때, 이 같은 경우에도 손실은 아니지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추세의 방향으로 거래했을 때는 손실은 작게, 그러니까 분석이 틀렸을 때라도 손실은 작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추세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거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때는 하락 추세인데, 추세선 바닥에서 추세선 하단선에서 역추세로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매수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횡보장이 나와서 상단까지 맞았을 때, 예, 채널 관점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를 보면 역시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손실이죠. 그리고 횡보장이 나타나서 반대편 채널에 맞았을 때는 수익은 수익이지만
크게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죠. 이때 보면 이전에 봤던 추세 방향으로 거래했을 때와 결과가 다르죠. 손실은 크고 수익은 작은 전형적인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요런 이 시간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의미 때문에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추세에 편성하여 거래하라.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추세는 당신의 친구다 라는 투자 격언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뭐 채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채널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차트에 채널을 적용하는 모습. 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그재그 형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차트인데, 여기에 채널을 입혀보면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이 가격의 움직임에 작은 통로, 큰 통로 이렇게 채널을 적용하면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들이 확실히 눈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추세가 움직이는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 지그재그, 큰 지그재그. 그렇죠. 물론 또 요 안에서도 작은 지그재그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자, 이거를 다시 큰 추세로 감싸면 끊임없이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이동되는 통로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채널을 찾고 지지 저항선, 뭐 피보나치, 이평선, 그리고 파동의 흐름, 비율 이런 것들을 교차로 검증하면서 우리가 좋은 거래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일정해 보면 저도 이제 추세선보다는 채널은 한 번씩 사용하는 편입니다. 채널이 뚜렷하게 보였을 때. 일단 목표값 잡기도 쉽고, 그렇죠? 지지 저항선과 겹치는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추세 전환을 판단하기에도 채널이 좀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채널을 활용하는 거래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화면을 정지하셔가지고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채널 상단에서 매도. 왜냐? 지금은 하락 채널이니까 매도 거래만 찾아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추세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왜 제가 이게 채널편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냐면, 음, 채널로 보면 가격이 이동하는 통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제가 굳이 이 설명을 채널편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지지 저항을 파악하고 현재 가격이 어떤 추세에서 움직이는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추세가 바뀌는 시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면 좋은 거래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추세 바뀌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추세선을 돌파했다라고 해서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이지만, 이게 진짜 추세가 바뀐 건지 거짓 움직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섣부른 추세 판단은 바로 손실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추세 전환의 여러 가지 주관적 기준들 하나의 예시로,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트레이더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5% 이상 또는 10% 이상 가격 차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이건 추세가 이제 전환됐구나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주 추세가 하락이었는데 이 추세를 벗어난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또는 10일 이상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기준은 이제 약간 보수적인 방법, 공격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공통사항은 이전 추세의 끝이라는 바닥 패턴, 쌍바닥이나 쌍봉 같은 바닥 패턴이 확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고, 보수적인 방법은 이전 추세의 마지막 고점 저점을 돌파하는 모습 확인. 뒤에 그림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하락 추세라고 하면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 마켓 스트럭처들, 변곡점들,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고점이 낮아지는 기울기가 하변이 원만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바닥 패턴들 또는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강한 돌파가 한번 나오죠. 강한 돌파가 나오고 이 강한 돌파는 최소 마지막 이전 추세의 마지막 고점, 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돌기 전 이 마지막 고점 근처나 최소한 이 마지막 고점 부근이나 아니면
고점을 넘어서는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다시 지지받고 가면 추세의 전환을 우리가 이 시점부터 추세의 전환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 이후 추세대로 방향을 잡아서 거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빠른 방법이고,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제 보수적 방법.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추세 전환을 판단할 수가 없죠. 이 시점에서 지지를 받는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게 공격적인 방법. 조금 빠른 판단이죠. 이거는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격적인 방법이 이제 도담쌤이 말하는 786-382 같은 방법으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의 이론과 실제, 흔히 말하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바뀐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지그재그 같은 경우도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추세 전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추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크게 보면 이런 지그재그의 모양이 맞긴 한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런 변곡점 생길 때나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기 직전에 어떤 신호를 주더라. 요렇게 약간의 횡보의 움직임의 느낌, 횡보의 느낌의 신호를 주더라. 요걸 잘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차트에서.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제가 예전에 여기서 좋은 거래를 했던 유로달러 4시간 차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아주 채널을 존중하면서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이 고점이 일정하게 계속 내려오면서, 그리고 채널 하단선도 보조 추세선도 잘 존중해주면서 정확하게 채널을 만드는 모습이죠. 큰 추세는 지금 여기 화살표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왔다가, 그리고 수평으로 횡보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가 수평으로 횡보하다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부분, 이런 흐름인데, 추세에 전환되는 중간중간에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 이후에 어떤 동작들이 이게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전 추세죠. 이전 추세, 이전의 하락 추세죠. 이런 이전 하락 추세를 만드는 마지막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도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의 뭐 더블 바텀이나 트리플 바텀이나 약간의 그 박스권 움직임, 가격이 이렇게 이런 기울기로 내려오다가 완만해지는 부분, 이 구간을 거쳐서 강한 돌파가 한번 나오는데, 이 강한 돌파가 최소한 마지막 고점을 뛰어넘는 돌파가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이 돌파 시점에서 618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확인되면 이 저점,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저점, 그러니까 새로운 저점, 새로운 고점, 저점을 높이는 새로운 두 번째 저점, 고점을 높이는 두 번째 고점, 요 네 개의 포인트가 나왔을 때 추세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방법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흔히 쓰는 좀 빠른 방법, 이 시점에 여기서는 벌써 저점과 고점, 새로운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졌을 뿐인데, 이 시점에 벌써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거래에 진입하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른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추세 전환을 가장 빨리 캐치하는 방법. 조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건은 이전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보여야 되고, 하락 추세를 만드는 마지막 고점을 횡보 이후에, 약간은 시간 끌기 횡보 이후에 가격이 도는 듯한 모습 이후에 마지막 고점을 강하게 한번 뚫어주는 모습, 그리고 일정한 구역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통상적으로 보면 이 지점에 피마치 618은 최소한 지지를 해줘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도담쌤의 저기 786-382를 적용하면 아마 점고 전저를 여기에다 두고 피보나치를 닦아보면 여기가 아마 786, 여기가 382가 얼추 나올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점고 전제에 786을 쳐줘야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382를 지지받아야지 이거는 추세 전환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가 싶더니 이내 이 상승 채널을 깨면서 이탈하면서 약간의 또 시간 끌기 횡보의 동작들이 나오면서 다시 새로운 저점과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때도 우리가 기준을 보면, 이건 반대로 뚫렸으니까 최소 마지막 고점 여기죠. 아니면 여기
이걸 뛰어넘는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저점, 새로운 고점, 이 네 개의 포인트가 나왔을 때, 아, 얘는 이제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때는 조금 타이밍 빠르게 우리가 잡아보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전 상승 추세를 돌파한 움직임, 뭐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 지지받는 모습, 여기는 이제 반대니까 저항받는 모습, 저항받는 모습 이후에 다시 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추세 전환을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리고 786381을 대입해 보면, 이거는 전저를 뚫어버렸네요. 요거는 이제 786382를 대입하기가 조금 애매하겠네요. 이게 처음부터 여기를 전저 전고로 보면 한 이 정도? 786, 382를 지지받고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저점을 애초에 뚫어버렸죠. 네, 이 정도면 확실한 추세 전환, 더 확률 높은 추세 전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추세 전환하기 전에 갇힌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그 최소의 조건이 이거죠. 786, 최소한 이 전저 점고에 786까지는 치고 올라오고 382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지 땅땅땅땅땅 이렇게 가는 게 추세 전환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대 그림이긴 해도, 반대 그림이긴 하지만 애초에 첫 번째 돌파, 이 첫 번째 지그재그가 이미 저점을 깨버리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 V자로 나오기는 힘드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돌파가 아주 786 정도가 아니고 전고를 돌파해버리는 아주 강한 움직임이 나죠. 이럴 때는 오히려 추세 전환이 더 확실시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에서 한번, 차트에서 채널은 뭐 이전에도 봤었고, 추세 전환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4시간 차트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의 신호가, 근거가 찾아볼 수가 없죠. 모양만 봐서는. 최근에 제가 보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골드 종목. 골드 종목도 아직 큰 채널 구간 안에서는 놀고 있지만, 지금 요 움직임, 자, 단기 움직임에서 보면 추세 전환에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전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는 뭐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조금 더 완만하게 돈 다음에 강한 상승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 지금도 여기 보면 아마 RSI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될 거예요. 여기가, 자, 이렇게 다이버전스 컨펌이 나는 상황이죠. 네, 그렇고 일단 제가 이제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보는 이유는, 음, 하락 추세가 이렇게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한 번에 강한 돌파가 났는데, 마지막 고점 근처까지는 갔단 말이죠. 요거를 조금만 더 강하게 뚫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추세 전환에 최소 조건은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고 전저를 이 지점에다가 두고 보면, 왜 이 지점에 두고 봤냐면, 여기가 지그재그,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의 끝자락이라고 판단이 됐고, 여기서 보면 786 살짝 못 미치는 지점이지만 786까지 한 번에 쳐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여기서 받느냐 아니면 요 382를 최소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고 지금 보고서 판단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 상승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면, 좀 납득이 가게, 이 피보나치를 신뢰성 있는 피보나치냐라고 검증을 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피보나치 비율인데, 피보나치 검증하는 방법은, 자,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 그죠? 얘를 쭉 연장했을 때 보통은 이제 목표가로 쓸 수 있는 이 618, 272, 뭐 이런 부분들이 지지 저항으로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일치하느냐. 지금 여기 1800 구간이라고 제가 지지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0.618과 일치를 하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382, 0.382가 대체로 1690 여기에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레벨들은 좀 더 과거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너무 먼 데이터라서 설명하기 좀 힘들고, 어쨌든 지금 제 피보나치 비율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이너스 0.618이 어느 정도 지지저항 라인과 일치를 하더라. 마이너스 0.272도 뭐 더 확장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수치와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382 부분 단기, 그리고 이걸 확장해보면 충분히 지지저항 레벨과 피보나치, 현재의 피보나치 레벨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피보나치를 어느 정도, 이 피보나치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피보나치의 저점 고점을 다시 한번 이동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피보나치 저점을 여기에 둔 거죠. 여기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비율을 둔 거죠. 이렇게 보면 0.382 부분을 지지를 받기를 희망했었는데 지금 살짝 깨지는 모습. 그러면 이 저점을 제가 이 부분의 저점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피보나치가 얼마나 설명이 가능한지. 자, 아,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바깥쪽 피보나치, 그러니까 78638의 피보나치, 전저의 피보나치가 여기가 786이죠. 786 살짝 못 미치는데, 그러면 이 38이 지점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를 저점을 놓고 마지막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우리가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점을 두고 여기에 고점을 뒀을 때 618 라인, 618 라인이 78638의 382 라인과 일치를 하죠. 일단.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바깥쪽, 헷갈리니까 바깥쪽 피보나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지금 여기에 대한 피보나치 레벨이 의미가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피보나치냐 라고 봤을 때, 지금은 요 피보나치입니다. 요 피보나치가 의미가 있는 피보나치냐, 마이너스 0.272, 마이너스 0.618,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1.272, 또 어느 정도 중요 레벨과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끔 꺼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노리는 것은, 지금 1차 매수 타이밍은 여기, 2차 매수 타이밍은 여기입니다. 지금 두 개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38에서 지지, 0.5에서 지지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한 이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파동을 봐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가던.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골드 종목은 현재 제가 1차 매수 진입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자, 이번 시간에는 채널의 개념, 채널로 우리가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채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고, 채널을 활용한 거래, 그리고 추세 전환의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것도 이 채널 편에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꽤 있긴 한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일단 이번 편 채널 편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